찬송의 시간으로 가는 좋은 가을날의 휴일입니다. 충의의 고장이요 인물의 고장인 마땅히 편안한 땅 어령에 오시는 걸음이 편안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정겨운 가을날 이 편안한 땅 어령에서 어변과 문학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충의공 마무당 곽재우 선생의 탄신 462주년 달해제와 더불어 하늘이 내린 어른문학상인 제6회 청강문학 시상식에 앞서 열리는 제2회 어병문학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제2회 어병문학 학술 세미나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강문학상 시상식에 앞서 이빈 여러분을 모시고 어병문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학술 세미나 준비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실 교수님과 토론자 여러분께서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호국 어병정선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것은 물론 우리 어령인의 자부심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회차를 맞이하는 어병문학 학술 세미나가 어령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술대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하여 마무당 곽재우 장군께서 꿈꾸고 이루하였던 선비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의 건강과 영혼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어병문학 세미나에 인사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어병의 고장을 있으면서 이 세미나에 오늘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이 준비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 어병문학 세미나에 무신양의 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오용호 교수님과 또 오늘 발표 및 토론을 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계기가 어령인의 자긍심과 어떤 자존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오늘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공장군에 대한 또 어병문학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겠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축사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령과 어병문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어병문학 제2회 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강문학상에 대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오용호 군수님과 오용 군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6개차 열리는 청강문학상 시상식과 더불어 개최되는 제2회 어병문학 학술 세미나는 어병학과 어병문학이 전국적인 시선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장신 김복건 시인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윤호진, 유성호 교수님, 토론자로 참석하신 곽건영, 허흥도, 배한봉, 김용대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년 동안 청강문학상 수상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청강문학상의 현재의 모습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개최되는 학술 세미나는 어병문학을 통해 어병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고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복근입니다. 멀리서 가까이에서 의병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을 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오프닝 멘트라고 할까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의병에 대한 논의는 전국적으로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병학이라든지 의병문학이라는 이런 그 이름으로 학술 행사가 이루어지기는 우리 의령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령에서는 추익공 마우당 각재우 선생을 기리는 성당문학상이 올해로서 6회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도에는 의병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좀 전에 인사를 하셨던 군수님과 의장님, 의령무민회 회장님, 그 이외에 관계하시는 우리 의령의 많은 분들께서 협력을 해주신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이 학술 세미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의병학술 세미나에서 주변에 발표를 해주실 교수님과 토론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병학술 세미나에서는 마우당 한시에 나타난 속과 선 그리고 결의에 대한 주제 발표는 윤호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윤호진 교수님께서는 국민대학교 한문학과를 졸업하시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으며 한시와 세계의 화목 등 많은 것을 배운 바 있습니다. 현재 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영국 셰필드 대학, 미국 애리조나 대학 한문 교수를 지냈고 남명학 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해주실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마우당 기념사업회 각건영 이사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의령문화원 허헌도 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은 일정이 조금 빠듯하게 계획되어 있어서 그러니 발표 시간을 조금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개회식에서 말씀을 좀 짧게 해주시는 바람에 20분 정도만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한 시간은 주제 발표는 20분, 토론은 5분, 답변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왕왕 보면은 5분을 드리는데 15분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회를 맡은 저 직권으로 10분을 넘어가면 제가 마이크를 끄서는 안 되겠죠. 가능하면은 시간을 지나치게 오버하지 않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의 의병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호진 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유서 깊은 충익사 또 그 경내에 이렇게 좋은 박물관 건물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령에 이제 진주에 있으면서 가까우니까 몇 차례 왔습니다만은 의령하고 좀 특별하다고 할까 그런 관계를 좀 맺었던 거는 다 남명 연구소 일을 맡으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몇 년 전에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병의 날 제정과 관련해가지고 의병 활동, 이 의령 군에서 이렇게 의병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요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홍보용으로 제작하려고 한다는 그 뜻과 함께 저희 연구소에다가 이제 그 책자 제작을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남해연구소 소장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시를 전공을 합니다. 근데 기억하 말하면 이제 한시 중에서도 한시론, 한시에 관한 이론이 이제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 망우당 선생의 한시는 그렇게 이제까지 연구하거나 또 기존의 연구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망우당 선생의 이제 한시를 보고 또 한시 중에서 연구된 분야가 어떤 게 있고 또 새로 할 만한 게 뭐가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가 많지 않은 가운데 몇 편이 나와서 이미 어떤 면에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살펴보니까 이 한시에 있어서 망우당 선생이 한시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속세에서의 어떤 문제라든지 세속에서의 그런 문제라든지 또 세속을 떠나서 어떤 신선과 같이 어떤 생활하시면서 그런 행적을 보시거나 혹은 생각을 드러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절이에 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결론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따가 토론 과정에서도 말씀을 읽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망우당 선생의 한시는 어떤 속과 속을 뛰어넘은 것이 선이라고 한다면 그 속과 선을 모두 뛰어넘은 게 절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내용이 길어서 지금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5페이지부터 망우당 한시의 속과 선 거기서부터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대립에서 회통으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선과 속은 대립적 혹은 대비적인 개념입니다. 신선세계와 대비되는 세계를 우리는 속세를 하고 속세의 일에 대비시켜 신선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신선세계에는 신선이 살고 속세에는 인간이 살며 신선의 일은 신선과 관계된 일이고 속세의 일은 인간과 관계된 일입니다. 그런데 신선이 속세로 귀향을 온다든지 하여 인간 세계와 관련을 맺기도 하지만 대개는 인간이 신선 세계를 그리워하고 신선이 되기를 갈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간과 신선을 대립적으로 인식합니다. 속세와 신선 세계, 인간과 신선은 서로 대립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선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속세를 부정하거나 속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속세의 현실 세계에 대한 심한 실망과 좌절을 겪으며 이에 대해 매우 커다란 반감을 갖고 신선세계를 동경하며 갈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선세계에 대해 가장 많은 시를 남긴 선한서론의 경우에도 자신의 현실적 불만과 절망적 상황을 피하여 선계의 논의를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망우당 선생의 한시에서도 이처럼 선과 속이 대립적 성향을 띠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망우당 선생의 선과 속은 대립적이기보다는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많이 살필 수 있습니다. 선과 속이 대립되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 속에 혼재되어 서로 교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상 우선 비강정이라는 시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시는 읽는 것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시에서는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선과 속에 대한 망원당 선생의 관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망원당 선생은 속에 대해 그렇게 긍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크게 부정하거나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에서 망원당 선생의 속세를 떠나 돌아온 강정은 속세와는 구분되는 세계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선의 세계와 다르지만 망원당 선생이 이를 속세와는 다른 선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속과 구분되는 강호 자연을 신선 세계로 여기고 있는 것은 다음 시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는 강정으로 돌아오다에 부차원 완평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으나 이 제목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증이완평 원익이라는 시 뒤에 부록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앞에 시가 차원시이고 그 뒤에 차원한 시의 원을 부록으로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망원당 선생의 시는 차원시가 아니고 부록으로 붙은 이 시의 제목도 완평의 시를 차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 누구의 작품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고전번역원의 망원당 집에는 이 시의 제목이 화, 차, 석, 동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본래 글을 짓지 않아 평생 남에 대해 절구시조차 지은 적이 없다. 그대를 보내면서 정을 이기지 못함이 이와 같으니 우습다. 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 이 시는 동이라는 중이 지은 시에 망원당 선생이 차원을 해서 화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증이완평 원익이라는 시와 망원당 집 속에 이 시 제목의 주석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동이라는 중이 지은 시를 망원당 선생이 차원하고 이 시에 따라 다시 시를 지어 완평문 이원익에 보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여러 그 시집이라든지 다른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보니까 이 망원당 선생이 이제 그 동이라는 중을 이제 보내면서 아마 그 중이 먼저 망원당 선생한테 뭐 이렇게 시를 지어 올리거나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시를 그대로 보고 그 운을 차원해가지고 지어준 그런 시인데 망원당 선생이 다른 사람한테 시를 지어주거나 뭐 그런 경우가 없고 또 말하자면 뭐 중한테 스님한테 시를 지어주니까 약간 이런 주석을 하나 다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에서 망원당 선생은 진객과 신선을 나누었는데 각각 신선세계와 인간세계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인간세계에서 각기 추구하는 것에 따라 진객도 되고 신선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망원당 선생의 경우 선과 속이 나눠지기보다는 하나의 속에 어우러져 있으며 그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선과 속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증이완평 원익이라는 시에 더욱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차원해가지고 이제 이완평 이원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세상을 지낸 분인데 그분한테 보낸 시입니다. 마음만 같다면 행실이 스님으로서 불도를 닦은 유자로서 유학을 공부하든 상관없으며 자신이 있는 곳이 속계와 선계로 나누어져 있던 나누어지지 않았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행실이 다르다 하는 것은 유와 부를 말하는 것으로 망원당 선생과 동의가 추구하는 바가 다름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중은 속계, 산중은 선계를 말한 것이니 선과 속의 구분이 없는 경지입니다. 이런 경지에서 보면 속계와 선계의 구분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다만 속계에서도 속세와 떨어져 지낼 수만 있던 것이 바로 선계라는 것입니다. 강호가 곧 선계다. 이 내용도 망원당 선생이 이제 그 강호 자연으로 이제 돌아와 계시면서 그것이 바로 이 신선 세계가 대개는 이제 신선과 속계는 속세와 신선 세계는 완전히 다른 예를 들면 이 헌안설원의 신선시라든지 유선시라든지 그런 데 보면 신선 세계는 완전히 속계와는 전혀 다른 저 세상에 다른 어떤 세상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무당 선생의 경우에는 강호는 우리 속계에 속해 있는 그런 데죠. 그런데 그 강호가 바로 신선세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속계와 선계가 나눠져. 속계와 선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지역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호에 물러나 있으면서도 그것이 곧 선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간이 좀 급해가지고 그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맨 앞에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호는 옛날 문인들의 정신적 고향입니다. 비록 도해지에 나고 자라서 강호와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강호를 그리워하고 강호로 돌아가겠다고 노래하였습니다. 물론 이전의 시들이 모두 그러하니 고식적으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강호는 삶의 터전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 어머니 품과 같은 존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툭하면 옛날 시인들은 강호를 시에 그리워하면서 강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읊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마무당 선생도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당 선생이 강호를 묘사하고 강호에 대한 느낌을 적은 시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강호에 대한 짙은 그리움을 그리움을 읊은 여느 시인처럼 그 강호에 대한 정서가 깊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연을 그리워하고 자연의 모습을 그린 경우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시는 이러한 마무당 선생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는 강사우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에서는 그가 자신이 지어놓은 강가의 망우정에서 우연히 읊은 것이라 했습니다. 우연이라고는 하였지만 평소 강호에 묻혀 지내면서 강호의 모습을 읊고 또 강호에 대한 생각을 잘 드러낸 것입니다. 세 번째 구에서 강과 호수에서 한적하여 세속에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바로 마무당 선생의 모습을 읊은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1, 2구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의 1, 2구의 내용은 자신이 속한 강호의 모습이며 또한 다름 아니라 신선의 세계와도 다름없는 세계입니다. 여기 다른 세계가 아니라 신선의 세계와도 다름없는 세계입니다. 그 뒤에도 다 강호에 있으면서 그 강호를 신선으로 여기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호를 신선으로 생각하는 그 내용은 이런 정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이 바로 신선이다. 지금 그 강호가 신선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마무당 선생은 신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역시 또 내가 신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그게 신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0페이지 꼭 내용 보시겠습니다. 옛날 신선과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였고 인간으로서 신선이 되려면 엄청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세속의 육신을 버리고 우화 등선하는 경우 즉 죽어서 신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론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었고 육신의 몸을 달고 닦는 수련과 내단의 과정을 거쳐 신선으로 거듭나는 경우도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벽곡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수련을 한다든지 단약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쳤던 거죠. 현실적으로 인간이 신선으로 바뀐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그것을 실현하고자 애를 썼던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힘들었던 일인가는 짐작이 됩니다. 마무당 선생의 경우도 옛날 서민들이 신선이 되기 위해 하던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도한 그런 이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불에 익힌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또 단약을 만들어서
드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에 의지해서 일반 사람들이 신선수를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나는 뭐 신선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뭐랄까 세속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도 현실 가능한 어떤 신선술을 추구하는 그런 선에서는 시도를 해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완전히 뭐 속세를 떠나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게 신선술을 일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추구하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11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창하게 신선술을 하지 않아도 신선이 이제 금방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여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위에서 이는 자신이 바로 신선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 여하에 따라 신선도 되고 속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강사 우정이라는 시의 첫 번째 작품에서도 이런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단순히 화식을 끄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신선이 되기 위한 양생법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맨 끝에서는 여기 화식을 끄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화식 그 불에 익혀 먹는 음식을 끊고 생식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끄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신선이 되기 위한 양생법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맨 끝에서는 이러한 수련의 과정을 거쳐 신선이 된 것이 아니고 강호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자신이 이미 신선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시에서도 그렇고 12페이지에 있는 시에서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속세를 떠나서 이제까지는 이제 신선이 신선이 되고자 또 어떤 자신이 신선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어떤 세속을 떠나서 이제 말하자면 신선수를 추구한 그런 거로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어떤 시 연구라든지 이런 경우에 마무당 선생의 그런 신선의 추구, 신선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발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이야기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고 마무당 선생의 어떤 그 신선 세계를 추구한 어떤 핵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절이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마무당 선생 한시의 아주 가장 큰 어떤 뜻, 가장 높은 어떤 생각 이런 것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사실은 요 12페이지 세 번째 장 여기에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절의의 초월로서의 선. 자, 이것은 뭐냐면 그 절의와 이제 선과 속 이런 세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마무당 선생의 시에서. 그런데 그 속을 초월한 것이 선이다. 그런데 그 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절의를 초월한 선 이런 측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이 제일 높은 그런 경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목한 것은,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선을 다시 초월한 것이 절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경지가 절입니다. 선과 속과 절이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경지가 절입니다. 그래서 절이 앞에서는 선도 속도 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이, 그래서 다 내팽개치고 다시 절을 위해서 임금의 명을 따라서 속세에 나갔던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페이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절의 초월로서의 선 그랬는데, 요것은 속세에서 가장 높은 어떤 그 가치 기준을 뭐 여러 가지 뭐 부귀 영화라든가 이런 거에 둘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망우당 선생의 경우에는 절이에다가 이제 두셨습니다. 절이. 그런데 그 절이 때문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처음에는 이제 그 과거 시험을 보셨다가 합격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말하면 과거 합격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속세에 대한 어떤 미련을 버리고 말하자면 뭐 이제 임금에 대해서도 이 뭐 어떤 임금에 대한 절이라든가 그런 것도 버리고 이제 강호자연에 돌아가서 그곳이 신선세계다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신선처럼 사는 내가 신선이다 하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절이를 버리고 속세의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했던 절이를 버리고 선계로 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선계 돌아가서 자신이 신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조차 버리고 다시 속세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게 임금이 불렀을 때 다시 속세로 나아간 그것이 이제 저는 그거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망우당 선생이 속세로 나아갔을 때 과연 뭘 위해서 나갔는가? 속세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강호자연으로 들어가서 신선으로 여기면서 살았는데 임금이 불렀을 때 그걸 다시 버리고 속세로 돌아가는. 근데 그 속세로 돌아갔을 때 과연 무엇을 위해서 돌아갔느냐? 그거는 어떤 진짜 부귀, 영어, 명예, 어떤 뭐 벼슬 이런 걸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임금에 대한 절이 이런 것을 위해서 돌아갔다라고 이제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보시면 다시 이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 전통의 군주제 사회에서 대개 절이는 세속에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절이는 특히 임금과의 관계에 있어 그 의미가 확대되어 나타나던 것으로 세속의 가치를 대표하는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망우당 선생의 경우에는 어떤 부귀와 영화나 명예와 양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임금은 신하에게 절이를 요구하고 또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절이가 뛰어난 사람은 역사의 길이 길이고 또한 당사자에게 큰 보상을 하였습니다. 신하로서도 임금에게 자신의 절이를 알리고 이를 임금이 알아주기를 구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절이는 특히 임금과의 절이는 입신 출세의 기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망우당 선생이 영회라는 시의 첫 번째 시에서는 외적을 토벌하느라 죽음까지도 무릅썼지만 지금은 선계에서 아무 일 없이 한교롭게 지니며 돌아보니 이전의 일이 매우 부질없음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 때 외적을 토벌하느냐고 또 목숨을 담보로 하고 또 재산도 또 다 기울여 가지고
이제 토벌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임금에 대한 절의를 말하자면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지만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뜻으로 그 13페이지 그 시에서는 읊었습니다. 옛날의 속세에서 입신 혹은 국가를 위해 사력을 다해 외적과 싸웠던 일조차 지금은 모두 잊고 강호 곧 선계로 물러나 원기를 함양하며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신선이 되는 일을 기약하기는 어렵지만 밥그릇이 비어도 근심이 없고 늙어도 근심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세속에서 신선의 경지에 들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신선의 경지에 있자니 세속의 절대적 가치 가운데 하나인 절이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13페이지 끝에서부터 14페이지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촉구에서 남자는 의리를 위해 죽는 신하가 되어야 한다고 갈파하였습니다. 자신도 남자에게 당연히 저를 위해 죽는 신하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여느 사대부들처럼 생각한 이렇게 하고 입으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바쳐서 임금과 나라를 위해 외적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 자연으로 돌아왔습니다. 먼 시골에서 어부를 이웃하며 산다는 것이 바로 강호에 묻혀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 시골에서 지내니 오히려 마음이 웅장해진다고 했습니다. 비록 머리는 더욱 희어졌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큰 뜻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세에 있을 때보다도 더 웅장한 뜻이란 속세를 초월하는 무엇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선세계와 진배 없는 강호 자연이고 그 속에서 마음을 기르며 사니 세속의 명예와 이욕을 초월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본 것처럼 마치 그 절이까지도 이 신선세계에 있는 것이 절이까지도 다 초월하고 신선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선의 초월로서의 절입니다. 그런데 26페이지에 있는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마치 절이를 초월해서 신선세계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보면 이 신선세계를 초월하는 것이 다시 초월하는 것이 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은 속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신선세계는 세속의 부귀, 영화, 명예, 이욕, 권세 등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국가는 물론이고 이것들에 대해 지켜야 할 절이도 마찬가지로 신선세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속에 있으며 세속적으로 가치를 따르고 이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절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선계에서는 이것도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을 따릅니다. 하지만 망우당 선생에게 있어 절이는 다시 선을 뛰어넘는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절이를 버리고 신선세계로 왔다가 다시 절이를 위해 선계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망우당 선생의 경우도 자신만의 선계와 선계인 강호 자연으로 물러나왔을 때 부귀와 영화, 명예와 이욕에는 모두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에도 절이는 잊지 않고 중시했습니다. 말하자면 숙계를 뛰어넘는 선계가 있고 그 선계를 뛰어넘는 절이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임금에 부르는 명이 왔을 때 지은 중량 여서 성이도 폐여 강정 소명적지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습니다. 그 제목은 중양절날 여서 사위 성이도와 폐여 강정에서 만났는데 소명적지 그 임금께서 부르는 명이 바로 그때 마침 이르렀다라는 시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위와 강정에서 이제 중양절 옛날에는 중양절이 굉장히 큰 명절이 있습니다. 이 추석보다도 아주 더 큰 명절이 있습니다. 이 9월 9일이 이제 양이 겹친 날인데 양수가 구가 양수 중에 제일 큰 양수죠. 근데 그 제일 큰 양수가 겹친 날이 되니까 그날이 큰 명절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위하고 강정에 모여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 마침 임금이 부르는 이제 명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말하자면 속세를 떠나서 이제 강정이 와 있으니까 임금이 부르더라도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이 명을 받고 일단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그 나아간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다른 걸 위한 것이 아니라 임금과의 어떤 그런 절이 이런 것 때문에 나아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망우당 선생에 있어서 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컸던가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중앙절에 자신의 사위인 성희도 함께 강정에 모여있을 때 마침 임금이 부르는 명이 이른 것을 보고 지니십니다. 이 시에서는 자신이 신선세계에 있으며 세속의 사람이 아니라고 신선이라고 했습니다. 신선세계라고 하여 속세와는 다른 곳이 아니고 강산의 경치가 좋은 현실세계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가 현실세계에서 물러나 있는 강호자인 즉 강정이나 가야산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 사는 자신은 세속에서와 같이 맛있고 기름진 음식 대신에 잣을 먹고 있으며 이곳에서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살고 있는 자신이 바로 신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선세계에서 신선으로 살다 보니 세속에서 흠모하는 모든 것, 특히 신선이 되기에 바라면서도 세속에 무리를 두는 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일리로 동방사기 선도를 훔친 뒤에도 금마문에서 논일며 임금 곁에서 높은 벼슬을 했던 것은 우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자신이 막상 임금의 불을 받고서 그 느낌을 시로 읊은 것입니다. 신선세계에서 신선처럼 지내다가 임금의 명을 받고 가지 않을 수 없는 자신을 신선이 되고자 하면서도 임금 곁에서 맴돌던 동방사기에 비교 말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선을 추구하다가 세상에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비웃은 것이지만 결국은 신선을 포기하고 절의를 지키기 위해 나서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다음 유소명이라는 시에서도 신선세계보다도 군신의 의리가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선이 되고자 하다가 대궐에서 은명이 내려오니 임금과의 군신의 의리를 저버릴까 두려워 세상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심경을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니 자신이 원하는 신선이 되는 일은 쉽지 않다고 노래했습니다. 신선이 되는 것은 군신의 의리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도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읊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매진말을 보시겠습니다. 망우당 박재호 선생은 우리나라 역사상 매우 빛나는 훌륭한 인물 가운데 한 분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을 이끌고 왜군에 맞서 큰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난이 끝난 뒤에는 또 자취를 거두어 강화에 은거했습니다. 그 은거는 잠시 세속을 떠나 있으나 세속을 잊고 지내는 정도의 은둔과는 달리 속세와는 다른 신선세계를 꿈꾸어 그 속에서 자신이 신선이 되는 그런 운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꾸고 이룩하였던 신선세계는 속세와 다른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한쪽 속세와 떨어져 있는 강호자연이었습니다. 그는 강호자연을 선계로 인식하며 그곳에 있는 자신이 바로 신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이처럼 세속을 떠나 세속의 가치를 초계처럼 여겼습니다. 세속의 가치 가운데 그가 가장 큰 의미를 줬던 것은 바로 군신 간의 절이었습니다. 그가 수월에 있다가 의병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생각 때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난이 끝나자 그는 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강호자연을 돌아가 선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호자연에 웃쳐 선계를 즐기며 신선으로 살다가도 임금의 명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즉 임금과의 절의를 위해 신선세계를 또 잠시 버려두고 세속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망우당 선생의 경우는 세속의 가치를 신선과 신선세계를 통하여 초월 내지 초과하였으나 이 신선세계와 신선은 다시 절의에 의해 초국 내지 초월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은거하여 신선세계에서 신선으로 살다가 세상에 나아가는 근본 원인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감이 벼슬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임금과의 군신의 의리 즉 절의를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는 평강을 하시면 아마 한 서너 시간 정도 하셔도 충분히 될 만한 그런 그 자료인데 시간을 너무 적게 들여서 아주 바쁘게 생각합니다.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박근명 이사장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광마오당 기념사업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마오당 선조의 그 12세손 곽건영입니다. 지금까지 그 마오당 선조에 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이병장으로서의 역할과 국난 극복을 위한 군사활동을 중심으로 조명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마오당의 문학, 더욱이 한시를 집중 조명하신 데 대해 우선으로서 사회와 함께 이렇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번 그 청강문학상 이병문학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존경하던 경상대학교 남양연구 소장님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그 앞에 주제 발표에서도 한 15분 정도 시간을 초과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읽으시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핵심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윤호진 교수님의 이번에 이거 참 그 연구 논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서긴 했지만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그래서 시간 관계도 있고 21페이지 그 위에서 넉제줄과 거기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본인은 그동안 마오당 선조의 사상과 역사, 철학, 그리고 문학 분야 등 다양하게 학계의 연구물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작성을 위해 가지고 간직하고 있던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근래의 청강문학상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1993년 말경에 경북대학교 복현한문학회 주최로 한국한문학학술 발표에서 충남대 조종옥 교수님이 마오당의 시 연구, 그리고 또 1995년 말경에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주최 마오당 곽재우의 학문과 입영 활동이라는 주제하에 영남대 국문학과 김중환 교수님의 마오당 문학의 자유 추구에 대하여라는 논제의 글 등 두 편의 선행 연구 논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그 다음에 좀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 22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거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앞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오당의 사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제가 좀 비교적 자세히 소개한다고 그래 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이제 이 토론하고 직접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오당께서는 그 스승이신 남명 조식 선생처럼 시를 완상지물로 간주하셔서 시작을 절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유시가 전부 사실은 40여 편이 채 못 됩니다. 오늘 마오당 한시에 나타난 속과 선, 그리고 절이란 윤호진 교수님의 논문의 뜻을 요약해 본다면은 마오당 선조의 마오정에서의 삶은 속세를 떠나 마음속의 성계, 곧 마오정을 이상향으로 여겼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앞서 드린 바와 같이 충남대 조종옥 교수는 마오당의 시 연구를 통해 이런이 폐지하면 마오 귀선의 사자의 넉자에 귀결된다고 하시면서 마오 귀선을 그 수도 과정의 3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첫째는 절진세 귀자연이고, 두 번째는 벽곡 양정기이며, 마지막은 마오 귀선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주환 교수께서는 이를 논제와 같이 자유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마음 귀선, 마음의 선계 또는 자연 추구로 이해되는 세 분의 논지는 용어상으로는 상이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의미라고 저는 이해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마오정에서의 유유자적하셨던 삶이 곧 아무런 간섭 없이 자유로움을 지향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에 더하여 이와 같은 사실들은 마오당 선조의 자호와도 상통한다고 믿습니다. 근심을 잊고 살겠다는, 즉 정계를 떠나겠다는, 기피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믿어지는 자호나 자유 추구 또는 성계 지향이라는 견해는 한결같이 제약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귀결된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균관대학교 이장희 교수는 마오당 곽재우 연구라는 저서에서 마오당은 마오하려 하였으나 끝내는 불마오하였을 것이라고 한 지적도 충분히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토론문도 감상문도 아닌 것 같은 저의 말씀을 줄이고 이번 학술회를 계기로 학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오당께서 지으신 시들이 지어진 시기와 시에 함축된 의미 등이 마오당의 관직 제수 또는 퇴임 또 불취 등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어떤 연관성 즉 함수관계가 있는지 이를 규명해 보는 것도 이민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윤 교수님께서 부차운 완평과 정이완평 원익에 대해 시제와 계제순 등의 잘못을 지적했을 데 대해서 사의를 전해드리면서 마오당의 유시의 발굴 과정 등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시는 문집에 37수가 실려 있습니다. 이것도 초간본에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1771년에 중간본을 발견할 때에는 그 5대 손인분이 또 다른 문 중에 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데 있는 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37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수는 중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지은 시를 몇 자만 바꿔서 번안한 시라고 해서 단행본에는 가급적 계제를 주제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03년 가을 우연히 위창 33인 중에 한 분이시고 한 오세창 선생께서 우리 역사상 명사들의 유목을 수집하여 묶어낸 서첩인 근역 서위를 서울대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마오당께서 차원하신 치필 자작시 1편이 거기에 수록된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서울대학교 이태진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사진을 입수해서 마오당 곽재우 연구 제4집에 게재해서 발표하는 한편 윤재환 씨의 성의로 강정으로 돌아오다에게도 게재해서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의 토론의 글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윤 교수님의 연구 성과에 혹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오당 선생의 후손으로서 또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으로서 제가 이 토론문을 보니까 주제 발표문에 가까운 아주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중간에 시간을 독소를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소진이 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후원장님 조금 시간 제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은도 원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만큼 시간을 줄여야 될지 의문입니다만 최소한 초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생략하고 제가 먼저 생각할 것은 신선은 어떤 것인가. 신선은 당군조선부터 해서 한흥부터 해서 우리 민족이 제일 그리워하는 사상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설명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 윤 선생님의 맺는 말에
마오당 한시에 나타난 속과 성수기에 맺는 말에 보면은 그의 은근은 잠시 속세를 떠나 있으나 속세를 잊고 지내는 정도의 은근과는 달리 속세의 다른 신선세계를 꿈꾸고 그 속에서 자신이 신선이 되는 그런 은둔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꿈꾸고 여겼던 신선세계는 속세와 다른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한쪽 속세에 떨어져 있는 강호자연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망우당은 왜 속세를 떠나서 운동생활을 생각하며 또한 강호자연에서 신선생으로 살아야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각되어서 자문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거기에도 대략 생략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를 연구하고 하는 여러 가지는 여러 선생님들, 상관하시는 분들이 다 이해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라가 난도질을 당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연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2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35살에 묵가에 겁제를 했는데도 한 임금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답이다. 그래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장군은 은거 생활을 생각하지 않았느냐, 과연 이것이 자기의 생각이었느냐, 밀려나온 것이. 거기에 한번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당파 싸움은 정의를 가진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 수 없는 세상이 아니었던가. 유수신 장군도 모함을 당하고 여러 애국지사들이 피를 지은 사람들의 묘사에서 밀려나가는 세상에 장군이 살아계셨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 관점을 머릿속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유재란에 불려나가서 상당한 공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머니의 벨세를 핑계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나라 부름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것마저도 불효를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나라에 맹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장군은 세상이 싫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장군이 스스로 신선세계로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밀어낸 것이냐. 여기에 관점을 두어서 결론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구단 한시의 1, 2부에서는 대부분 신선세계를 노래하고 대자연을 그리워하는 선조의 선도 정치를 갈망하며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있고, 3, 4부에는 속세를 개탄하는 나라 안의 당쟁,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선비들의 유약함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면 망우당은 강호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망우당은 조선의 선파들의 역사관으로 유학자들의 실속 없는 학판 논쟁을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수차에 걸쳐 상수도 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최소한 군 임금의 마음을 떠나고 나라가 흔들리는 입장에서 각대우 장군은 금신덕적 이루기 위하여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말씀하시고 호를 망우당으로 짓고 강호 자연으로 돌아가 신선의 길을 찾아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망우당은 신선세계를 즐기며 신선으로 산 것이 아니고 신선세계 속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속세를 살피며 충률과 이리로 한 세상을 맞췄다고 보는 것이 어긋난 생각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시골 한 문화원의 관리자로서 깊은 학식과 고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결과물에 눈을 끼칠까 크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교수님의 논문 내용에 긍정적인 입장은 큰 힘이 없습니다. 다만 신성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결과에 조금 느낀 바가 있어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잘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두 분 토론에서 질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 시간에서 앞에 잃었던 시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교수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당 선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급하게 쓴 논문인데 끝까지 읽어주시고 이렇게 아주 깊이 있는 토론문을 작성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앞에 질의해 주신 박건영 이사장님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 또 토론문을 이렇게 작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제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처음에 제 논문을 이제 파악을 하신 거에 대해서 23페이지 분명히 정리해 놓으셨는데 속세를 떠나 마음속의 선계 곧 망우정을 이상향으로 여겼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발표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논문이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부분 그쳐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논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조정옥 교수님 말씀 논문 목차를 보면 절진세 귀자연, 진세 속세를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벽곡 양정기 벽곡은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이 곡식을 익혀 먹는 것을 하지 않고 생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식을 하면서 정기를 기른다. 그 다음에 망우기선이다. 이게 근심을 세속의 근심을 잊고 신선세계로 돌아간다. 그런 내용인데 요게 이제 망우당 선생의 시를 어떻게 얼핏 봤을 때는 요 내용, 그 다음에 망우라고 하는데 너무 이제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런 데에 생각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시가 몇 편이 안 되고 논문을 뭘 새롭게 쓸 것인가라고 고민을 했을 때 자세히 보니까 중요한 게 신선세계로 돌아간 게 아니라 신선세계로 말하자면 이제 강호자연으로 몇 차례 갔다가 다시 세속에 나왔다가 돌아갔다가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세속을 떠나서 갔으면은 무슨 핑계를 대든지 간에 세속에 나오지 않고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몇 번을 왔다 갔다 이렇게 아까 맨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린 시에도 보면 임금이 부르니까 자기가 임금의 어떤 부름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자신을 약간 좀 냉소적으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도 나가는, 그리고 또 임금이 부르니까 또 바로 나가는 그런 것을 그런 것이 왜 그런가? 거기에 바로 이제 어떤 임금과의 절이 이런 것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조정옥 교수님의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야기한 것보다는 제가 망우당 선생의 시에서 굉장히 절이가 아주 높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주환 교수님이 조정옥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망우정시에서 유유자적하셨던 삶이 곧 아무런 반석 없이 자유로움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건 이제
이 정도가 말하자면 뭐 망우당을 어떤 면에서는 평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장우 교수님이 망우당 곽재우 연구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망우당을 이제 뭐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고 망우당은 망우하려 했으나 끝내는 불망우했을 거다. 이게 굉장히 제 논문의 취지하고도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신선세계에 와서 세상을 잊으려고 했는데 임금이 부르니 내가 세상에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신 게 바로 이런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선세계에 있으면서 세속을 늘 뭐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임금이 불렀을 때는 또 세속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원조 문화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 과학 이사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강호자연으로 이 선계로 망우당 선생이 돌아간 게 왜 그러냐, 왜 그 이유가 뭐겠느냐. 이제 그 26페이지에 뭐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어머니 3살 때 결혼식에는 3살 때로 되어 있는데 여기 2살이라고 있습니다. 2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과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격을 했는데 임금 뜻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었다 해가지고 합격 취소, 파방이 된 그런 말하자면 충격적인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세속에 들어간 거하고 세 번째는 이제 당파 때문에 당시에 뭐 그 파벌이 다르면 이 세상에 나가서 뭐 입신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뭐 세상에 나가는 것을 단념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뭐 3가지가 다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계기는 파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과거를 보고 다 한 것은 또 합격까지 해서 세상에 나갈 준비가 다 끝난 건데 이게 취소가 되니까 더 이상 뭐 세상에 나갈 그런 생각을 단념을 하고 이제 돌아가셨던 거죠. 그 자연으로. 그런데 그 뒤에도 이제 임진왜란이 나와서 나갔다가 다시 또 잠잠해지니까 돌아왔다가 다시 정유재乱나니까 돌아왔다가 또 임난이 끝난 뒤에 또 돌아왔다가 또 임금이 벼슬 내렸는데 응하지 않아가지고 귀양을 갔다가 또 돌아와 있다가 또 임금이 부르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어떻게 보면 반복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속세의 다른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벼슬을 하다가 자연으로 돌아갔다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망우당 선생의 그런 이 속세로 나아가는 과정과 돌아와서 있었던 과정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사람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의 모든 게 어떤 이런 절의에 맞춰져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이제 그 27페이지의 그 내용의 핵심은 신선 세계 속의 나라를 걱정하고 속세를 살피며 충절과 의리로 한 세상을 마쳤다고 보는 것도 크게 어긋난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옳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말하자면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신선 세계 속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속세를 살피고 충절과 의리를 한 세상을 마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뭐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신선 세계 속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속세를 살핀다. 이 내용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속세에 있다가 신선 강호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가서 과연 그러면 속세를 근심하고 속세를 살피고 이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속세를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신선처럼 사셨어요. 그런데 그럼 또 어떻게 왜 속세로 나가게 됐느냐? 그 나가게 된 동기는 단지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백성으로서 벼슬을 한 적은 없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간 겁니다. 어떤 평소에 근심하고 그러다 나간 게 아니라 그 세상에 그런 위기를 처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가셨고, 그래서 벼슬을 받고 이러다가 이제 군신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임금이 부르니까 벼슬을 안 하면 임금이 불러도 안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중엔 임금이 부르니까 이제 군신관계가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또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된 거지. 일반 사람들은 세속에 되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강호 자연으로 간다고 하면서도 늘 강호 자연에 있으면서도 옛날 사람들이 강호 자연을 읽습니다. 이 벼슬살이 하면서도 강호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할 거예요. 그러나 잘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돼서 돌아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또 돌아갔다 하더라도 늘 세속에 관심을 두고 또 세속의 어떤 그런 권력의 향배라든지 임금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날 불러줄까. 그러나 망우당 선생의 경우에는 그런 것은 아니고 돌아가 있다가 임금이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아가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충절과 의리로 한 세상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고 같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신선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강호 자연에 묻혀 살면서 속세를 걱정하고 속세를 특히 살핀다, 이거는 조금 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우리 앉아 계시는 그 좌석에서도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양 회장님, 윤 선생님이 보니까 좀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가능하면 지난해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날 저녁에 이렇게 한 꼭지를 하고 또 다음날 오전에 한 꼭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행사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제 표정을 보고 웃는 것 같아요. 자꾸 제가 이런 진행을 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 분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한시를 속과 선, 저희로 이렇게 윤 교수님께서 분류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공헌을 해주셨는데, 요약하면은 저희 지금 뒷면에 아마 표기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청강문학상을 하면서 별칭으로 하늘이 내린 의로운 문학상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문학상을 하면서 이 의를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 의가 많이 나오고 또 충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또 말론하고 재토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미나라는 게 원래 완벽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자료집으로 이렇게 또 제공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것을 좀 더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맥문학에 대한 주제부터 토론이 있었는데, 차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상호 기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기록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각재우 선생에 대한 기록은 우리 국내 기록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한 학자를 떼어서 일본의 문헌에는 각재우 장군 또는 각재우 선생께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런 데 대한 그 전략적 탐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임남이 패배한 것이 그 각재우 선생과 의변 때문이라고 그 훗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자료나 또 제3의 나라 이게 중국의 기록에도 이러한 흔적이 충분히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좀 외연을 확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던 새로운 관점에서 발표를 해주신 윤호준 교수님과 박건영 이사장님, 허은도 어령문화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앞으로 좀 더 심도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1주제 발표를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예.